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모델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복습을 할 것이고, 확률 분포와 통계적 모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월드 모델, 세상을 묘사하는 모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기계 학습 모델에 대해서 또 역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들기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많은 일이 모델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모델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모델이 뭔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그러니까 자연물이나 인공물 또는 자연현상, 인공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표하려고 만드는 시도입니다. 아래 보게 되면 어여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거를 보게 되면 건축물 모형이 있고, 그 아래에 단백질 모형이 있고, 그리고 그 우측에 비행기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그런 모델 만든 이유가 가령 건축물 모형 같은 거는 그 모양을 보고 미적인 관점이 괜찮은가 보고, 그 쓰임새, 건물의 배치 이런 거를 볼 것이고, 비행기 모델은 비행기가 이렇게 만들면 잘 날을까, 그거를 먼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고, 단백질 모형 같은 것은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모델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통해 모델이 대표하는 실체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나중에 그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모델이란 것은 표본에 관한 통계적 가정을 하면서 데이터 생성 과정을 대표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 가정이 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그 얘기를 나눴고,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통계적 모델에서는 모집단의 데이터 생성 과정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모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것이고, 그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는 통계적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계적 모델을 이용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 추론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속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이제 통계적 모델에 관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그 통계적 모델을 여러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만든 통계적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역시 통계적 모델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았듯이 통계적 모델은 통계적 추론의 토대가 되죠. 간단히 말하면은 통계적 모델이란 것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수리적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분포를 배웠습니다. 확률 분포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통계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전을 11번 던지면은 앞면이 6번 나올 확률은, 이거는 우리가 이 확률 분포 그런 거를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사건들은
이항 분포를 사용하면은 참 좋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그 이항 분포가 지금 말한 이 사건을 표현하기 좋은 그런 확률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통계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보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가령 차가 10분 간격으로 온다는데 지금부터 4분 내에 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 하는 그렇게 궁금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확률에서 배웠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비슷한 것을 포화성 분포 가지고 얘기했어요.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 내에 그런 사건이 몇 개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분포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요거는 약간 달리 그 사건들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수 분포를 씁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 이것도 역시 통계적 모델이겠습니다. 왜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데이터 생성 과정, 여기서 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도착하는 시간이죠. 그것들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런 확률 분포가 통계적 모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시험 점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전체의 50% 학생에게 가령 C를 주려는데 점수를 어떻게 자르면 될까? 이렇게 할 때는 정규 분포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이런 모델 중에 하나가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거니까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회귀 분석은 자식의 키는 아마도 부모의 키와 그렇죠. 성장기의 영양 섭취와 어떤 선형 관계, 그러니까 비례 관계예요. 선형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자식의 키를 추정하는 통계적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식의 키는 여기서 이제 베타 제로, 이거는 이제 상수고, 그리고 성별 앞에 베타 1이 있고 거기에 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베타 2는 베타 2 곱하기 엄마 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 키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울기 같이 우리가 옛날에 1차 함수 배운 것 같이 그렇게 비례하던가 이렇게 하는 그 비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걸 표현하는 베타 2가 있고, 또 역시 아빠 키에 해당되는 베타 3가 있고, 그리고 또 영양하고 비례하는 베타 4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 통계 모델은 확률 변수, 여기서 확률 변수는 자식이 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률 변수인 자식의 키를 생성하는 모집단의 데이터 생성 과정이 어떤 확률 분포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라 가정하고, 그럴 때에 그 확률 분포를 추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 다음 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자식의 키가 엄마 키, 아빠 키, 영양과 선형 비례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엄마 키, 아빠 키, 영양이 어떻게 자식의 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 통계적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 요 회귀 모델은 요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를 우리가 적절한 그 베타들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베타들을 모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가장 적정한 베타들이 어떤 값을 취할 것이냐, 그런
알아가는 과정을 모형 적합 또는 피팅 그럽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에서는 이거를 기계학습 또는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통은 피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요. 자식의 키가 확률 변수이기에 이 회귀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연속 확률 분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 확률 분포는 자식의 키가 어떤 연속적 변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로 우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 확률 분포는 이런 이 분포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고 하게 되면 성별 그리고 엄마 키, 아빠 키, 영양 상태를 가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자식의 키가 어떤 특정한 그 키 주변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얼마가 될까,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값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확률적인 그 확률을 대응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통계 모델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나 그렇게 확인 또는 뭐 검증 그렇게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자유롭고,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런 모델이란 말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고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을 씁니다. 이런 이 확률 통계적인 그 이론 외에도 뭐 논리라든가 이런 모델을 그런 이 기술들을 쓰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현상 그리고 이제 인지작용 또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 이런 데에 두루두루 쓸 때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서도 그럴 때에도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인지작용 또는 어떤 현상들을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모델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그 위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죠. 이 녀석도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내에서 자기가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에 적절한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에이전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에이전트고 사람도 역시 에이전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두 에이전트 간의 차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에이전트가 속한 환경과 그리고 그 환경이 다르니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하는 일의 복잡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모델도 역시 어떤 것일까 했었을 때 인공지능에서 이 모델은 에이전트에게 요구되는 지능 수준에 의해서 모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능이 뭔가? 우리는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에서 환경이나 자신을 생존에 유리하게 변화하는데 동원되는 에이전트의 모든 판단, 행동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결과적으로는 판단,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에서 이 모델은 에이전트가 얼마나 복잡한 일을 하나
지능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냐, 거기 따라 가지고 모델의 인공지능에서의 모델의 그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단순한 에이전트는 조건반사 에이전트예요. 조건반사 그 에이전트는 뭐 어떤 세상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이게 한 예인데, 조건반사는 이렇게 세상에서 요거 전체가 다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이 에이전트는 조건반사 에이전트는 세상에서 어떤 인지를 하고 지각이나 뭐 어떤 걸 받아들여서 그게 이래 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뭐뭐뭐 하게 되면 then 뭐뭐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보는 거는 그 순간순간의 세상에 관한 그 단편적인 이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내부에 세상은 이렇지 하는 그런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건이 주게 되면은 그것 따라서 동작하는 그런 규칙만 있는 그런 에이전트예요. 이것이 가장 단순한 조건반사 에이전트죠. 이런 거는 참고로 뭐 박테리아도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점점 복잡해져서 이제 그 에이전트가 좀 지능적인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관한 모델이 얼마나 복잡하느냐가 또 역시 에이전트가 얼마나 지능이 있느냐 그런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 기반 반사 에이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조건 반사 에이전트와 다른 거는 이렇게 세상에 관한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세상 모델 또는 월드 모델 그래요. 월드 모델 그래요. 그래서 월드 모델에는 이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뀌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세상, 즉 에이전트가 노는 환경이고요. 이게 세상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 모델은 결국 보게 되면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그 환경을 탐지하면서 걔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세상에 관한 어떤 지식의 총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학습 에이전트의 한 예인데요. 학습 에이전트는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요. 학습을 해요. 학습을 어떻게 하냐고 하게 되면 학습은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지? 그렇게 해서 나의 행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차이점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걸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나의 세상 모델을 끊임없이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는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학습을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세상 모델을 할 때 내가 탐험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이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탐험을 하다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따르죠.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그냥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을 그냥 최대한 극대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극대화는 안전주의죠. 그런 이 탐험 대비 그냥 안전하게 할 거냐. 그런 데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학습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학습 에이전트의 세상 모델은 세상, 학습, 그런 탐험 모델,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맞는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했었던 행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척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학습 에이전트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월드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월드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월드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이 가치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월드 모델이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월드 모델 그리고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에이전트 안에 세상을 구성하는 그 개별적인 이 개별 모델들이 있고 그런 개별적인 모델들 간의 관계 그런 것을 다 묘사하는 그런 월드 모델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행동이나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런 월드 모델에 기반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에 대한 것들을 더 먼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추리를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그렇죠. 이 세상 모델도 완전하지가 않고 거기에 여러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추리를 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도 불확실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역시 또 많은 것들은 또 역시 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런 거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아래 그림은 기계학습 모델의 예에 대해서 그려본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분류,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리그레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주차 이후게 되면 다룰 거지만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는 모델에 관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령 이 사진들을 주어주고 동물 사진들이 동물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머그 잔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모자 같은 이런 사진들을 주고 이 사진들에 있는 그림이 내용이 이게 누구냐, 뭐냐 하는 것 같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그런 거를 하는 모델을 분류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기계학습에서 분류 모델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기계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 분류 모델은 우리가 지도학습,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 정확히는 supervised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모델한테 피팅을 시키는데 아까 머신러닝에서는 피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학습시킨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이렇게 4가지 타입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은 가령 4가지는 고양이, 개, 그리고 머그잔 이렇게 그리고 모자 이렇게 그 4가지 사진 종류들을 담고 있는 수많은 사진들을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요. 보여줘가지고 이 분류 모델한테 분류 모델아 너한테 지금 이렇게 4가지 타입의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이 4가지 타입의 사진들을 보고 이 사진은 개야, 고양이야, 머그잔이야 또는 모자야 이런 거를 너가 학습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분류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이용한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 비전의 분류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 분류 모델이 얼마나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까지 이 분류 이 네 가지 사진들을 분류할 때 사용한 사진 말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진, 그러니까는 요것들은 이제 학습을 할 때 사용한 사진들입니다. 그거 말고 새로운 사진, 너가 처음 보는 사진을 줘볼게. 이건 이제 어떤 진돗개인데요. 처음 본 사진이에요. 준데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이 네 가지 타입 중에 뭐야? 알아맞혀봐. 그래서 이 학습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에 이런 사진에 대해서도 잘 하도록끔 우리가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기계학습에서 분류 모델입니다. 뭐하고 비슷하냐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학습을 하는 과정은 꼭 마치 우리가 연습 문제를 보고 수학 문제를 보고 연습 문제를 보고 우리가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진짜 시험에서, 물론 시험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에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푸는 이유는 시험에서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 연습 문제 풀 때 쓰는 그런 데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학습용 데이터 또는 연습용 데이터,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연습용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 때 쓰는 것들을 테스트 샘플, 그러니까 시험용 샘플이죠. 시험용 샘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적합 언더피트, 요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그때에 갔을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계학습을 다룰 때 아주 여러분이 신물 나도록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계학습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서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 문제였고, 요거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래요. reinforcement learning. 그런데 지난번에 2, 3년 됐나요? 우리 이세돌 씨와 알파고, 그런 것이 얘가 그때 썼었던 머신러닝 얘가 지도학습이에요. 이때도 역시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에이전트는 여기에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로 이상하네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고 하나는 이세돌 씨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노는 물이라고 그러나요? 서식 환경이 바둑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두 사람은 이제 알파고하고 요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은 이게 환경은 이제 이게 바둑판일 거고요. 내용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 학습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환경 내에서 이 학습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학습이 있는데, 강화 학습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두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종적인 거는 여기서는 바둑에서 이기는 건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 모델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좋은가 나쁜 것을 그때 환경을 봐도 얼마나 잘한 것이지 금방금방 파악이 안 되고 내가 지금 한 행동이 한참 몇 수가 바둑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야 알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내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런 신호가 안 들어올 때도 많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는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한 것이 잘한 것이야, 안 좋은 것이야? 아니면 5년 뒤에 나오나? 뭐 이런 환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해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그 폴리시, 그걸 세우는 게 좋은 것인가, 전략적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화 학습,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건데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 강화학습에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모델을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조지 박스라시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딱 이런 이게 그러니까는 모든 모델은 틀렸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모든 모델들에는 문제가 있어. 예,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거는 쓸모가 있긴 해.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머신러닝 하는 사람, 뭐 통계학자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이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자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고 하게 되면 모델 잘 만들기는 반은 과학이고 반은 예술, 아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고 감이고 그래요. 물론 이 감과 경험도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런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델 만들기는 계속해서 순환적인 과정을 겪어요. 한 번에 딱 만들고 이게 최고야. 이런 거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모델의 목적과 목표를 잘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도메인을 잘 이해하라고 노력하고 도메인이 뭐죠? 그 모델을 만드는 그 환경이에요. 내가 가령 무슨 그 비행기를 만들려면 모델을 잘 만들려면 비행하는 이론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영역을 잘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데이터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모델 만들기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이 모델이 말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설명을 잘 하는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과학적인 회의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잘 맞는 건지. 그러면서 점차 더 정교한 모델로 진화하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게 되면은 다시 내가 이 도메인을 제대로 이해한 거야? 이렇게 또 의심을 품어보고 계속 이런 이 반복 사이클을 거쳐가면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모델을 통해 모델이 대표하는 실체의 속성을 이해하여 그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는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모델에는 여러 형태가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주로 통계적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